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 영남권의 산불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면적도 인명 피해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경북 의성 일대 산불 진화율은 95%까지 올랐지만 산불 현장에는 오늘도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이 불 걸로 보여 마지막 고비가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일주일째 너무나 큰 피해를 가져온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단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진화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불이 완전히 진화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날씨들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천만다행으로 당초 상당히 적은 강수량으로 좀 우려가 됐는데요. 예.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 약 95%까지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경북 지방도 평균적으로 85%를 상회하는 이런 지금 진화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초보다는 어제 내린 단비가 어느 정도 이 산불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어떤 기능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산불이 조금 완진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미군 헬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95% 정도의 진화율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화선에 그러니까 주력되는 화선에 집중할 수 있는 소방당국이라든가 산림당국에 좀 여력이 생길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불도 어느 정도 진압하는 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바람의 방향이나 강도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인데 기상청이 오늘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제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건데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을까요? 네, 우선 당연히 이제 남쪽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네. 새롭게 또 영향권 안에 들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이라든가 영덕이라든가 의성이라든가 이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벗어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이 확산이라든가 이런 속도들이 상당히 늦춰질 거고요. 또한 이제 어쨌든 예컨대 서쪽 부분에서 이미 일부는 불에 탄 이런 지역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아마 진행이 될 테니까 예. 어느 정도의 어떤 버퍼링 효과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좀 오늘 강풍이 부는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제 상황을 보면 비가 내렸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비의 양이 5mm 이내인 지역도 있었고 하지만 이 적은 비여도 이 산불 진화에 좀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산불에서 굉장히 화선이 넓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이 비화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광역적으로 화선이 확대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낙엽이라든가 이런 나무에 습기가 머물고 있어서 예. 이런 비화 현상에 의한 확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억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진압에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화세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인 그 정도의 강수량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산불 속도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2km로 이제 역대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른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떻게 산불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8.2km라고 하는 시속 8.2km라고 하는 건 진짜 성인이 어떤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보다 빠른 속도거든요. 네. 예컨대 시청자분들이 러닝머신을 가지고 1시간에 보통 5km 빨리 뛰시는 분들도 그 정도거든요. 10km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냐면 지난번 고성 산불이 당시에 초속 33m/s의 풍속이 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산불 확산 속도가
시속 5.2k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바람의 세기는 더 셌던 고성 산불보다도 이번 이제 의성 산불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건데요. 이렇게 이제 확산 속도가 빠른 부분들은 그간의 건조도가 고성 산불보다는 더 건조한 조건, 그리고 많은 부분 지적됐던 이 침엽수 중심의 약 한 네. 52.4% 의성 같은 경우에 침엽수에 대한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희가 7시 30분쯤에 발표된 경북 평균의 산불 진화율을 보면 85%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의성이 95%, 청송 89%, 안동 85%, 영양 76%, 영덕이 아직 미진합니다만 65%, 어제에 비해서 10% 올랐는데 이렇게 경북 북부에 정말 넓은 면적의 큰 피해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산불 진화 인력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한계점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연일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예.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간에 여러 가지 산불에 대한 이런 인력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못 돼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인력이 투입이 되는 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계획 없이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는, 예.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효과적인 어떤 진압 방법이 어떤 헬기를 통한 이런 공중 어떤 진압밖에 없다라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이번 산불을 빠르게 확산시킨 이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헬기의 역할도 굉장히 컸는데 산불 진화용 헬기뿐만 아니라 군용 헬기, 특히나 미군 헬기도 투입돼서 이번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물을 많이 담는 뭐 대용량이라든지 이런 한계도 좀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대부분이 중소형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3,000리터라든가 4,000리터가 채 안 되는. 그래서 적어도 한 5,000리터 이상을 가지고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형 헬기들의 도입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2022년에 산림청 백서에서도 적어도 도 기준으로 해서 한 2대 정도, 2기 정도의 5,000리터 이상의 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예. 사실 지금 뭐 2025년까지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던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소방 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소방 현장 대원들의 피로도도 점점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저희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실제로 그 산불 진압대에 대한 많은 그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산불에서 많이 이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수진화대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조직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산림진화대 이런 분들은 후방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 이렇게 잔불을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이원화해서 다시 한번 좀 조직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뭐 산림, 재산, 뭐 문화재 피해도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인명 피해가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28분이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인명 피해가 이렇게까지 컸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네, 이 지점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요. 예. 그 이번 산불과 동일한 정도의 면적, 비슷한 면적을 했던 동해안 산불의 경우 사망자가 없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8분이 돌아가신 이 지점에서 그 행정당국이라든가 전반적인 좀 반성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많은 노령인 분들,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재약자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변을 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산불로 통해서 그런 취약한 분들이 변을 당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제에 좀
이런 재약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미국처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런 지방의 행정 조직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타의 시스템과 좀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대피 중에 이 화염으로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특히나 산불 감시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이 산불에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되신 건데 이렇게 도로 통제에 관련된 이런 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실제로 그 도로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모니터링에 의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CCTV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목측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집계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안타까운 좀 변을 당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이제 대피 중에 운전 중에 도로로 화염이 넘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적어도 그 주행 중에 도로로 화염이 넘어서는 아니면 도로에 그 근접해서 면에 있는 화염을 발견하시면 절대로 그곳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불 같은 경우에 복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한 37kW 정도의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 정도가 된다라면 아스팔트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네. 이 복사열에 의해서 차량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특히나 산불이 발생한 정말 전국 많은 지역들 산불이 진화가 되더라도 앞으로 2차 피해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지점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네, 뭐 지금 뭐 95% 계속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산불 진화에 대한 것을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또 산불이 진화가 되더라도 이 재발화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철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피소라든가 지금 이제 이재민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정신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서 좀 대책을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산불 피해로 느낀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참 미약하구나 자연 앞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산불도 어제 있었던 단비를 기다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될 방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방 인력 그리고 뭐 임도의 뭐 확충 그리고 소방차 그리고 헬기 여러 가지 어떤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방의 여건들이 예. 사실 지방 단위 수준으로 지금의 광역화된 기후 변화의 산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좀 선제적으로 결국은 이제 예산과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적어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침nhập수 중심의 수목 체계라든가 예. 네. 그리고 전반적인 말씀하신 뭐 소방 헬기, 산림 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직과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걸 동시에 좀 같이 좀 들여다볼 이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내는 실화 이 부분이 되게 주의와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재난을 볼 때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예. 강도고 하나는 이제 가능성, 발생, 그러니까 빈도거든요. 근데 강도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후 변화라고 이 상황에서는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원인에 해당되는 빈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또 계신 분들은 지금 과거의 기후 변화 전에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때우지 말라고 그래도 당신들이 평생 했던 어떤 그 일과처럼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북, 경남, 전국 곳곳에 산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단비 소식이 또 있으니까 오늘은 꼭 완전히 되길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